자,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번 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주 이제 주말 때 지난주에 미국과 국채금리라든지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플로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30bp 넘게 빠졌고요. 주간 낙폭 기준으로는 작년 11월 달 이후 최대치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1일 날 미국 재무부가 1,120억 달러의 장기물이랑 중기물 채권을 발행해서 리펀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예상보다 물량이 많지도 않았고 특히나 장기 구간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서는 것이 평가가 되면서 채권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는 FOMC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도비시한 FOMC 해석 그리고 추가 금리 컨센서스가 약해지면서 이런 점들이 강세 랠리를 본격화시켰고요. 여기에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 주중으로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과 고용지표 부진까지 가세하면서 금리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국내도 미국 국채금리의 강세 흐름에 연동되면서 국고채 금리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글로벌 상황은 이렇게 좀 움직였었고요. 오늘 키워드로 주셨던 게 정책 변화의 기준이 이제 예전 대비해서 좀 더 엄격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달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검토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여전히 금리 인상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발언들은 지속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12월 달 추가 인상이 가능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긴축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 경제는 경제활동의 둔화가 본격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연준이 추가적인 인상의 명분을 찾기까지는 예전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인상의 기준 자체도 높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인하 단행 전까지는 동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과연 그럼 지금의 금리 하락 기조가 조금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11월 초까지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던 거는 통화정책도 통화정책인데 사실상 미국 국채 수급에 대한 우려가 기간 프리미엄의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재정 적자 확대와 같은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연준의 QT 지속과 일본은행의 YCC 정책 유연화 그리고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같은 수요 측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됐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월 말 발표된 재무부의 4분기 순차입 계획은 지난 8월 예상치 대비 소폭 줄었고요. 3분기 대비해서도 상당 부분 큰 폭 축소가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발표된 만기별 국채 발행에서도 10년에서 30년물 같은 장기물의 발행 확대폭이 둔화가 됐고요.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최근 미국 장기 국채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 상승을 이식한 재무부의 발행 조정의 필요성이 조금 이전 대비 높아졌지 않았냐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부에서는 최근에 금리 상승 우려해서 발행 규모도 줄이고 있고 장기물 발행에도 앞으로 조금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준이 매파적 동결을 계속 시도하더라도 사실상 추가 긴축이 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일 것 같고요. 지금 기간 프리미엄이 현재 50bp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과거의 평균치인 한 80bp대 정도로 복귀할 건지 아니면 반락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공급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확실해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리의 상단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QT 같은 수요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나오는 고용이라든지 핵심 지표의 둔화만 수반된다면 금리 하락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4분기 공급발 인플레이션 부담 같은 외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긴 어렵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하락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제한적이고 하락에 대한 부분도 너무 미리 하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주간 채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네, 이번 주는 주간으로 봤을 때는 강보합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난주 금리 낙폭이 컸던 만큼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처럼 ISM이라든지 고용 같은 뭐 강세를 이어갈 만한 이벤트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주는 미국 국채 3년과 10년, 30년물 같은 주요 구간의 입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입찰에서 수급 재료 특히나 수요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조금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환경 자체는 뭐 강세는 이어가되 지난주처럼 낙폭의 그런 폭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어제 나온 국내 뉴스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국내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하고 여전채의 순 발행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글로벌 상황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초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고채 금리도 미국 국채 금리랑 동조화되면서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기업들 딴에서는 발행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발행에 대한 물량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크레딧 스프레드가 최근 다시 한번 뭐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뭐 해결되지 않은 국내 크레딧 관련된 이슈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스프레드 확대 움직임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뭐 순발행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이번 주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